지난 영상에 이어서 because, since, so that, due to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in order to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앞서 얘기했던 표현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as라는 표현을 우리가 because와 since랑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인지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because와는 다르게 since라는 말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더 잘 어울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야, 우리 옷 사이즈가 같으니까 옷을 같이 입는 건 어때?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쵸? 이렇고 이러니까 이러는 건 어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 제안을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쵸?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유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because보다는 since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Hey, since we wear the same size, how about we share our clothe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because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because라고 이제 문장에 넣으면은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그 문장의 가장 그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옷 사이즈가 같아서 옷을 같이 입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문맥에서는 어떤 해명을 하는 거,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느낌이 확 들죠? 이 전 문장이랑 다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because가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We can share our clothes because we wear the same siz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쯤에서 언급하면 좋은 게 as라는 거예요. as를 우리가 because랑 since랑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As this is Jane's last day, we're gonna have a farewell party after work. 지금 이 문장을 그 어감이랑 뉘앙스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해석을 하면은 오늘이 제인의 마지막 날이니까 일이 끝나고 farewell party, 송별회라고 하나요? farewell party를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인데 오늘이 제인의 마지막 날이니까 앞서 얘기했던 예문들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이래서 as가 because와 since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어감이랑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as라고 하는 거는 because, since에 비해서 훨씬 더 포멀하게 느껴져요. 너무나도 포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글을 쓴다거나 어떤 연설문 같은 데서 더 잘 어울리고요. 실제 회화에서는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해요. as는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니까요. 그쵸?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as를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요. as this is Jane's last day, as today is Jane's last day 이렇게 하면은 그 어감이 어떻게 들리냐면 오늘이 제인의 마지막 날이므로 오늘이 제인의 마지막 날이기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게 as예요. 오늘이 제인의 마지막 날이므로 오늘이 제인의 마지막 날이니까 그쵸? 날이므로 라고 하는 게 이니까 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포멀하게 느껴져요. 그쵸? 일상 대화에서는 좀 많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as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그냥 대화를 하실 때는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as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뉘앙스가 그 어감이 쓸데없이 너무 formal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in order to에 대한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in order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요 문장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쓰여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I turned on my computer in order to check my email.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어. 그쵸? 뭐 문법적으로나 전혀 문제는 없는 문장이지만 이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조금 쓸데없이 딱딱한 것 같아요. 그쵸? in order to라는 말을 생략 없이 다 해서 그게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는 in order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to라고만 얘기하는 거를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I turned on my computer to check my email. 이게 더 자연스러운 또 다른 이유가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turned on my computer because I needed to check my email. Because I wanted to check my email. 지금 이 문장에서 because I wanted, because I needed 이 부분을 생략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쵸? 결과물은 똑같아요. I turned on my computer to check my email. 이런 어떤 내포된 의미와 뉘앙스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in order to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또 좋은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주어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In order for someone to do something 이런 형태로 쓰이고요. 누가 뭐뭇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널 도와주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In order for me to help you,
I need all the in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In order for me to help you, I need all the information. 물론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I need all the information in order for me to help you.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for me가 꼭 필요한 건가요? 빼볼까요? I need all the information in order to help you.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I need all the information in order to help you.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in order를 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I need all the information to help you. 그렇죠? 근데 어쨌든 in order 다시 넣고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for 누구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문장에서 조금만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You need to give me all the information in order to help you. 지금 이 앞문장에서 주어를 you로 잡았기 때문에 이 뒤에서 그대로 그냥 in order to라고 하면은 그 같은 주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에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를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for 누구 to라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You need to give me all the information in order for me to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in order를 생략을 할 수도 있고요. You need to give me all the information for me to help you.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싶은 게요. 지금 이런 문장을요. 이렇게만 우리가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 꼭 in order to를 써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You need to give me all the information if you want me to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같은 의미가 통하겠죠? 약간의 어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You need to give me all the information if you want me to help you. If you want my help.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 도움을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넌 나한테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어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의미는, 근본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럼 이쯤에서 so that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난 걔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조언을 좀 해줬어. 난 걔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나는 걔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뭔가 지금 안 맞아요. 그쵸? 나는 걔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조언을 좀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n order to만 갖고는 안 되고 so that를 반드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속에서 주어가 다시 설정이 될 때,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so that가 필요한 거예요. I gave her some advice so that she could make a good decision. 이런 식으로요. I gave her some advice so that she could make a good decision.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that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I gave her some advice so she could make a good decision.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잠깐만요. 주어를 재설정한다는 얘기는 아까 in order to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했었어요. 그쵸? In order for someone to do something. 그러면은 이걸 이 문장에 넣어서 I gave her some advice in order for her to make a good decision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So that she could에서 could가 지금 없어지고 in order for her to잖아요. 그쵸? 여기서 could의 개념이 빠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조언을 해줌으로써 걔가 좋은 결정을 하는 게 마치 보장돼 있는 것처럼 들려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 좋은 결정을 하도록 내가 조언을 해줬어. 이런 식으로 약간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o that와 could, can의 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I gave her some advice so that she could make a good decision. 이런 식으로요. 네,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감과 뉘앙스를 설명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같은 이유로 여러분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확신이 안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만 듣고서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직접 많이 사용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댓글란을 수시로 체크를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